안녕하세요. 개발한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은 기간에 많은 것들을 빠르게 학습하고 바로바로 써먹었던 나름의 노하우에 대해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 코딩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써먹는데 되게 아주 짧은 기간에 공부를 하고 짧은 기간에 써먹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외람되지만 부끄럽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조금 공유하고 이것들을 제가 일하고 있는 조직의 DNA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보통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공부할 때 한 1주 내지 10일, 길으면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정도 공부를 하고 바로 프로덕션 내지 MVP 수준의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좀 재수 없음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빠르게 공부하고 빠르게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작년 여름에 파이썬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노드.js,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뭐 타입스크립트, 소켓, 그리고 AWS 관련된 다이나모DB, S3, EC2, 뭐 RDS 등등, 그리고 도커, 쿠버네티스, 젠킨스, 엘라스틱서치, 엘라스틱서치 안에는 역인덱싱 방식, 뭐 이런 것들, 레디스까지. 최근에는 이제 프론트엔드는 이론적으로만 알았었는데 리액트를 공부하고 CSS 리액트를 공부하고 이제 넥스트.js 최근에 공부해서 지금 MVP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넥스트.js 이번에 공부하고 만드는데 공부 2주 걸렸고 지금 만드는데 1주 지났나? 근데 뭐 이번 주말에 완료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공부하고 빠르게 써먹을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전반적인 메타인지로서 전반적인 밑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특정 기술에 대해서 중요한 것과 어려운 거 위주로 공부합니다. 효율적으로. 두 번째로는 한번 공부할 때는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공부를 합니다. 특히 성능 최적화와 극한적인 성능을 뽑아내기 위한 목표를 가상적으로 세우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론 코딩과 라이브 코딩 영상을 많이 봅니다.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많이 봅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2주 동안 영상이나 뭐 이런 공부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통 어떤 기술을 공부한다고 하면 강의를 결제를 하고 그 강의를 1강부터 끝까지 완강하는 걸 목표로 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중요도가 또 다르거든요. 어려운 난이도가 기술 내부에서 많이 써먹는 것도 다르고. 그러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선형적인 학습 방식은 이런 메타인지를 좀 못 갖게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중요한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저는 일단 특정한 기술에 대해 공부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유튜브 영상이든 공식 문서든 아니면 유데미 강의든 인프런 강의든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모읍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2주 동안 1주 내지 2주 동안 막 머릿속에 쏟아부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죠. 왜냐하면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은 자주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특히 이렇게 전반적인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외국에서 어떤 기술에 대한 100초짜리 설명 내지 뭐 엘리 코딩인가요? 뭐 엘리의 프론트 코딩인가? 그런 유튜브나 애플 코딩 아니면 노마드 코더님 이런 분들의 간략한 설명 영상들을 초반에 많이 보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 이런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써먹는구나 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많은 콘텐츠를 이제 섭렵을 할 때 이해 기준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식 문서나 강의들을 듣는데 강의들도 거의 뭐 3배속, 4배속으로 봐요. 그러면서 이해 가는 것, 원래 알고 있던 것, 이해 가는 것, 쉬운 것들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죠. 이런 내용들 다 들으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고 중요한 것들이 집중합니다. 어려운 것과 중요한 것.
그렇게 하면 한 2주 안에 엄청난 양의 컨텐츠들을 제 머릿속에 쏟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중요하고 어려운 건 반복해서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고 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되면은 뭐 5번, 6번 이상 반복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인 그림도 그려지고 그 안에 어려운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익숙해져요. 제가 무엇보다 이 마치 언어를 자주 접하면 거기에 익숙해지듯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코딩, 일단 키보드를 칠 수가 있죠. 어설프지만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2주 기간 안에 막판에는 이제 라이브 코딩을 엄청나게 많이 봐요. 이건 좀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한 번 공부를 할 때 저는 뭐 보통 그 코딩 강의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초급자용 그냥 뭐 그 튜토리얼 있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한 번 공부를 할 때 관점을 성능의 극한적인 성능을 추구한다, 바이트나 밀리세컨드 단위에서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인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프라미스를 공부를 할 때도 그냥 프라미스는 이렇게 써먹으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프라미스는 이렇게 만들고 이 프라미스는 프라미스 큐에서 이렇게 얹혀져 있고 메인 태스크 큐랑 프라미스 큐랑 이렇게 다르게 돌아가는데, 이게 싱글 스레드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걸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관점까지 들어갔어요. 노드.js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싱글 스레드로 돌아가고, 싱글 스레드는 이게 당연히 병목이 생길 텐데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성능이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동기 처리가 노드의 엄청난 관건이 될 거고, 얘를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 건가. 그래서 보통 프라미스를 배울 때, 저는 이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프라미스를 공부를 할 때 콜백을 배우고 에이싱크 프라미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아니라 프라미스 큐라는 게 왜 존재하고, 노드는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사용해야 성능 최적화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에이싱크 어웨이트는 코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약간 편의를 봐주는 문법적인 기능에 가깝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면서 성능 최적화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많은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포문을 소팅, 만약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을 소팅한다고 할 때 이 소팅도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순회하잖아요. 그러면 이 순회하는 것도 결국은 배열의 개수에 대해서 이제 시간 복잡도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뭐 자바스크립트의 필터, 뭐 파인드, 소트 이런 함수를 이제 접근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되게 깊이 있는 공부가 됐던 것 같고, 되게 희한한 기법들을 많이 많이 구축했어요 그때. 그래서 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의 배열들을 필터링한 후에 어떤 키로, 그 다음에 이 키가 아니라 다른 키로 소팅을 하려고 해. 그러면서 이 키 값을 특정한 연산으로 바꾸려고 해. 이렇게 계속 순회하면서 배열들을 다룰 때 한 큐에 해버릴 수 있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식들 같은 것들을 이제 고안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뭐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도 그냥 엘라스틱 서치의 사용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엘라스틱 서치의 역인덱싱 방식이 좋다. 그러면 굳이 엘라스틱 서치 쓰지 않아도 역인덱싱 내가 직접 하면 되죠. 역인덱싱 해서 노드를 썼지만 역인덱싱 기법을 사용해서 그 검색 엔진 만들고,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돌아가더라고요.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많은 거를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그게
제가 지금 불과 1년차, 노드로 1년차지만 지금 뭐 3년이나 5년차 개발자 분들을 면접을 보면서 그분들 코드를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그분들의 답변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론 코딩과 라이브 코딩 영상을 많이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 클론 코딩을 공부를 할 때 저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클론 코딩이라고 하면 절대 인스타그램과 동일한 UI, UX나 기능을 구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숙련된 개발자가 이 기술,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세요. 외양이 똑같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어요. 기능이 똑같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숙련된 개발자들, 특히 트렌디한 개발을 하고 있는, 유튜브 하는 분들 거의 트렌디하니까 트렌디한 개발을 하시는 숙련된 개발자가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초점 맞추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뭐 카카오 클론 코딩 했는데 좀 모양이 다르잖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똑같이 카카오 클론 코딩 하는 거는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배운 지 한 달만 된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숙련된 개발자는 이렇게 한다에 초점 맞추시면, 이거는 그 사수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숙련된 사수의 업무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렇게 클론 코딩, 라이브 코딩 영상을 빠르게 이제 3배속, 4배속 보면서 사실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내가 쓰고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잘못된 컨벤션이나 잘못된 스타일들을 많이 고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예를 들어 노드 같은 경우는 노드의 가장 최신 기술들, 최신 기술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까지 따라잡을 수는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넥스트 13 버전이 나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 정도 넥스트를 공부를 하고 MVP를 만들고 있는데, 넥스트 13 버전의 M 라우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M 라우터의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까지 이제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는 됐고, 이제 트렌드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기술들이 훨씬 우리의 리소스를 아끼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실제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강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형적인 강의를 따라가지 말고 컨텐츠를 많이 모아서 메타인지를 구축을 하고 그 안에서 중요한 것, 어려운 것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한번 공부를 할 때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고 성능 최적화, 밀리세컨드나 바이트 단위의 성능 최적화를 고려해서 공부하면서 질문하면서 공부하면 엄청나게 실력이 올라갈 것이다. 세 번째로, 숙련된 사수라고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클론 코딩이나 라이브 코딩 영상을 보되 외견을 보지 말고 내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에 초점 맞춰서 보자 라는 세 가지 방식이 제 나름의 압축적인 성장의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압축적인 성장을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개발 DNA로서 삼기 위해서 아직 초보 CTO지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조직은,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 개발 조직은 점점 안정화될 거고, 점점 저와 같이 이제 압축적인 성장을 추구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테크 리드로서 어떤 식으로 팀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개발자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많이 고민하면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